네, 앞서서 이제 저희가 INC 유형들이 계속돼 갖고 선생님 전사 항상 모르는 이제 프로듀스가 있다. 이제 수행 전사를 보면 타당성 분석, 사전 분석, 사업자 성장 그리고 협상 내리기나 그렇게 이제 단계를 나누는 게 있죠. 네, 그래서 타당성 분석 선생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매일하듯이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IQ로 이런 걸 가져가야 되나? 그건 뭐가 들어갔고, 뭐 이런 이제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데 리스크는 뭐가 있나? 사전도, 솔직히, 이제, 이 전체가 에피소드에 우리의 현황은 어떨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아웃소싱을 맡긴다고 하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 그래서 뭐냐, 그러면서 업체를 어떻게 성장한다, 이런 게 전략,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분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자 성장 단계로 들어가서 RFP, 리퀘스트 프로포절, 제안을 써서 내보내고, 이런 거 하려면 이제 뭐 평가는 어떻게 하고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사업자 성장이 되고, 이제 협상 계약을 갖는 이 신사, 상호 가운데 신사, 협상 계약, 이것인데, 여러분들이 IT 아웃소싱 사업자한테 평가가 어떻게 한다고 기존에 전산실을 우리가 갖고 있었고, 전산실에 장비가 있었고, 그냥 그 장비 위에 소프트웨어 보여보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전산실 안에 당연히 이제 레스폰스 있다는데, 생소도 다 있었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일은 우리 늘 있었죠. 사람은. 근데 지금 이 기능들을 전부 다 다른 일부 사업자한테 주려고 이게 다 거짓말. 줄수 있을까요?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주는 일가 있을까요? 자, 애플리케이션은 소프트웨어죠. 그럼 이건 저작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있을 거고요. 있겠죠. 소프트웨어 저작권 넘길 수 있을 없어요. 못 넘깁니다. 맞죠? 넘겨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발전처 회사의 본연 업무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넘기면 안 돼요. 그걸 넘기면 돈으로 산정하면 돈이 얼마인지 개발적으로 다른 거예요. 개발은 그냥 들어간 노력이고요. 우리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이 자체는 사업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록은 넘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뭐, MS의 윈도우즈 서버 OS라든지, 또는 오라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자, 이거 내가 샀는데 재산자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용권을 삽니다. 사용권을 사는 거고요. 그 소프트웨어 매체는 그냥, 이 매체는 그냥 미디어고요. 미디어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뭐 CD, DVD 이거 얼마나 할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대상을 넣어서 나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 소프트웨어를 내가 임의로 뜯어 고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면 사용권만 샀지 내가 저작권에 해당되는 개작이라든지 또는 재판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내가 사지 않았어요. 사용권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아웃소싱 한다고 하면서 사업자한테 네가 가져가 버리면은 돈 주고 사업자가 살 방법이 없어요. 사용권 자체는 예, 라이센스가 나한테만 주어진 거고요. 제 손자에게 넘겨주고 그러면 이 문제도 이제 아웃소싱을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 사업자가 이걸 다 다시 사야 돼요. 그러면은 아웃소싱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산 거는 다 서비스 없이 되는 거죠. 남겨야 되거든요. 자, 이래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좀 여러 공들 사용권 만든 거다. 그래서 사용권을 대표할 수는 없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고려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 그대로 통째로 들어가서 사업자의 전공식을 옮겨야 돼요. 토탈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길 건데,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팔 수 없는 거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유찰이 아니라 어떤 쪽은 다 하는 거예요. 자, 장비는 팔 수 있어요. 장비는 팔 수 있습니다. 얘는 저작권 같은 게 없어요. 그렇게 장비는, 예, 보통은 감가상각하고 남은 중고가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요거를 가져다서 넘겨서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아웃소싱한테 그래서 돈도 그 사람이 오세요. 그래서 장비 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비를 가져가서 근해 전산실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다시 제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옮기고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영을 저쪽으로 맡겼잖아. 우리 직원들 할 일이 없네, 이게. 전부 퇴사를 하겠네. 어떻게 해야 돼? 회사 나가야 돼. 그럼 한국은 노동권 상황이 계속 못 나가요. 안 나가니까 그럼 못 내보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기는 소수는 이제 남아있어요. 그 CIO 역할을 할 사람과 그다음에 기획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들 남고 나머지는 다 업무가 없는데 근데 이 사업자 쪽에서 그래서 이들을 스카우트 해가요. 네, 업무 단절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한 사람도 데리고 가야 되고 스카우트 해갑니다. 그래서 몇 년간 네, 그 뭐라 그러죠? 그 보장해 주는 거. 네, 몇 년간 무조건 내버리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돈도 더 주고 데려가고 보통은 그런 이제 그런 회사로 가면은 이 업무 인식이 다 하고 그러면서 자체 운영할 상태가 되면 이들을 네, 해고한다 이런 우려가 있으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채용 기간을 몇 년간 고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그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중간에 해고 못해요. 노동법에 똑같이.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인 괴롭힘 이런 거를 통해서 잡아내는 못 견디게 되고 나쁜 거죠. 그래서 법이 생겼잖아요. 직장인 괴롭힘은 어때? 가해자랑 사장님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형사 맞죠? 그래서 뭐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다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네. 전산센터를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 전산센터의 신설을 합니다. 니네가 우리 말고 다른 곳들이 하고 있는데 바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자. 제한선 니네가 확 잘한다고 사람들 그대로 하고 있는지 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 이 서비스를 가져가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못해주나 그러면 이 서비스 수준을 어느 정도 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준 위반이 되면은 또 당해내고 방향도 많아지면 거꾸로 벌금을 내서 penalty를 물어야 되고 손해 부담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예,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업자들은 거꾸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 그다음에 운영팀에 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장비를 사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장비가 다 있는지 목록대로 그러면 네, 사양이나 이런 게 다 맞는지 그러면 사람을 또 봐야죠.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운영 기록부를 봅니다. 그동안에 주요한 서비스는 뭐가 있는데 이 주요한 서비스가 장애가 났으면 장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나 이 산출물, 기록들이 다 있는지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아웃소싱 대상 인프라 목록들, 네, 이런 것들, 소프트 목록들,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고, 운영팀들 다 확인해야 돼요. 아시죠? 기록을 안 했어요, 장애. 그럼 장애 기록을 없애버려요. 그럼 장애는 안 나는데 밤마다 운영자가 맨날 프로세스 리셋하고 있어요. 제리도 아웃소싱 해주고 나서 이거 몰라가지고 저희는 못 근데
근데 그거는 내부의 담당자들도 자기만 알고 남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이고, 심지어는 백도어가 있는 경우.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지 않으면 이제 딱 가져가는 순간에 그다음부터 이제 사업 책임이잖아요. 그럼 사업자가 와가지고 이런 것들 다 실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있으면서 전체 그 서비스 트래픽이 추이라는데 운영 전체 지금 상황들을 자꾸 모니터링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가져갔다가 손해배상 엄청 하면 네, 그 사업 수주가 넘어가고 그게 임원은 어떻게 된다 그 회사에서 잘린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듀오 딜리전스라는 부분에서 상호 검증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환을 들어가요. 일반 서비스 전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장비를 이전하는 폴트가 이제 한번 쓰이게 돼요. 서비스 전환하고 그 서비스가 기존의 전산실에서 새로운 전산실로 물리적인 이동이 일어나면 그러면 내부의 서비스 하던 IP들이 다 변해버려요. 그래서 서비스 이 접속하는 입구라고 할 수 있죠. 그 서비스 제공 접속이 관계이고 또 서비스를 돌려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 ISP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메인 서비스 있잖아요. 거기에 적혀 있는 IP랑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전부 다 대신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해주면 서비스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서비스도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전환이 이제 돼야 돼요. 안정화하고 이제 운영을 여기서 주공 얘기고 혹시 인간 그렇게 해보지? 장비를 뜯어서 이사 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 뜯어서 갈 수 있나요? 장비 전체를 세상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하는 그쪽 말고요. 컴퓨터를 하나도 안 갖고 있는 회사는 있을 때는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작은 전산실들이 전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빌딩에 인터넷 안 들어오는 데도 있죠. 그다음에 빌딩에 방제실 있죠. 방제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방제실은 뭐예요? 네, 그 경비성이나 그 외부의 침입. 그다음에 이 설비들 빌딩에는 뭐 설비가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가 돌고 있는 제도 설비죠. 냉난방. 네. 그다음에 전원 들어오고 있잖아요. 전기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UPS 있어요. 큰 건물은 발전기, 수송발전기 그리고 저 뒤에 뭐 달려있네? 그거 뭐예요? 그거 그때 여러분들을 그냥 4시간 감시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네, CCTV 이런 IT 카메라 요즘 그런 거 없는 데 없어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가 되게 똑똑하죠? 네, 엘리베이터가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버튼을 하고 제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여러 개인데 누르면 제가 나랑 가까이 좀 내려오고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뭐가 들어요? 목표로. 자, 이 모든 것들이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IT의 그래서 분해, 토지 시설, 분해 설비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 서버가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지금. 전산실이 있죠. 그게 뭐냐면, 네트워크의 장비들을 전부 사전에 언급하면 서비스 관리를 사실 모두 들었죠.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를 뜯어보서 새로운 곳에서 네트워크 설정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다른 장비들은 이전하는 날 새로운 전산실로 이상하는 날 뜯어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 장비들은 못 뜯어갑니다. 이 이전하는 장비 가져서 네트워크 바로 붙여야 돼요. 근데 네트워크 장비 구축하고 있으면 네트워크 구축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하는 게 프로젝트 하나예요. 그거 하고 있으면 이전 못해요.
그래서 이전하는 전산실에 미리 네트워크 인프라가 무조건 다 미리 해야 어, 그리고 나서 장비를 뚫어다가 예, 어떤 전산실에 들어가면 넥들이 있잖아요. 그 넥들에 장비 끼우고 그다음에 넥들로 정보 들어올 때는 그 유선 케이블들을 이미 다 케이블을 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네, 연결 그 포트 맵을 통해서 자기가 연결돼야 될이 케이블만 좀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가져다 방치해서 넣어 띄우고 그다음에 올려서 전달 동안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케이블 꽂고 그리고 통신 전화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여기에 지금 수반되고 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무조건 새로 붙이게 이게 있죠. 네트워크 새로 붙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기존의 이 회사는 장비를 처음부터 한꺼번에 설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연대,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100대, 이렇게 계속 들어왔어요. 네트워크 구성이 1000대를 예상하고 구성을 처음 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연대 기준으로 처음에 네트워크를 당연히 처음에 연대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장비를 1000대 기준으로 미리 못 사봤잖아요. 허브나 스위치를 1000대 기준으로 미리 쓰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IP를 구해야 돼. 사설하고 거기나 이렇게 일부러나 거기나 이렇게. 일부러는 아무래도 사설이에요. 사설IP를 한다고 해도 네, 사설IP 한다고 할 때, 1대를 예측하지 않고 1000대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설IP가 전보다 원기 수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룰 자체가 처음에는 있었지만 그 정도 들어올 때 룰 새로 잡았을 때 얘가 혼선이 생겨요. 그 다음 또 가만히 넣었을 때 혼선이 생겨요. 비슷한 서비스 그룹들은 네트워크에 IP가 들어가는데 동일한 구간대에 있는 게 가장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구축하면 동일한 구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장애가 많이 있어요. 지금 같은 이미 한 단계에 있는데 절전 한 단계에 있는데 이게 이렇게 달려가지고 있으면 중복 한단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건너뛰면서 어린색이 돼 있으면 중복 한단 해버려요. 근데 중복 한단 됐는지 몰라. 중복 한단 딱 해놓고 서비스 원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은 네트워크에만 안에 동일한 IP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라우터가 받아갖고 라우팅을 해요. 근데 IP가 두 개지. 그러면 요청 주소가 이쪽 폰건지 저쪽 폰건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바로 달리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쪽의 네트워크 구성을 할 때 이 정책부터 잡아달라고 해요. 그러면 네트워크 정책을 다 보면 옮겨간 서버의 네트워크 IP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겠죠? 서버에 네트워크 IP가 됐으면 이 서버 쪽으로 들어오는 애플리케이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버가 연결해서 소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 애플리케이션에 박혀 있는 IP 코드가 전부 있게 그래서 IP를 소스 코드 안에 이메일 코드 하나 대여야 돼요. 그러면 대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소스 코드 IP 참 네, 근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전산실에서 IP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서비스 배분인데 IP 바꾸면 대박 나는 그러니까 못 바꾼다고 했어요. 그럼 옮겨갈 때도 못 바꿔요. 옮겨갈 때 정확하게 못 바꾸는 것도 자기 그게. 근데 옮겨갈 때 소스 코드를 다 IP 바꿀 시간이 못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상한 게 서비스 이관이 아니고요. 전체 아키텍처를 다시 정렬하고 뜯어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관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옮겨가게 되면 이제 아키텍처 재선을 그때부터 못하니까 웹이랑 마스랑 DB가 한쪽에 들어있는 처음에 구축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지. 근데 이게 보안상으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 이관 프로젝트 할 때 전부 다 웹, 마스, DB 의지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망을 새로 그렇게 뜯어서 가지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DB 좀 따로, 서버 좀 따로. 이런 식으로 서버전에서 앱 좀 따로, 어스 좀 따로 그런 DB를 뚫어줍니다. 여기에 망들 전부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한 통에 들어있던 애들은 그냥 같이 쓰고 있을 거예요. 이건 세 개로 좀 분리해야 되는데, 마음과 완전히 다른 유형이 있어요. 이 모든 작업들을, 예, 예를 들어서 공일을 2차 동안에 정부 서비스 이거 한다고 쳐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공부하는 게 시간이 8개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것들을 전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새로 다 그려서 그대로 다시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관형이 그냥 새로 구축하는 게 빨라요. 이관형이 힘들어요. 아시죠? 개발로 남이 해놓은 거 가져다 고치는 것보다 내가 그냥 짜버리게 바른. 그리고 남이 해놓은 거 고치려고 하면 남이 해놓은 거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쫙 분석해서 읽어야 돼. 근데 내가 새로 짜는 거 필요 없잖아. 그냥 하면 되잖아. 네. 근데 서비스를 이관한다는 건 이게 너무 그래서 이관 쪽에 그 아티스트 K를 보시면은 잘했어요. 네, 3%의 정도 못하고 이거는 애플리케이션 팀들도 점검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인라인 코딩된 IP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험제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따로 외부로 빼내죠. 그렇게 해서 이 URL하고 그다음에 IP라고 전부 다 매핑하는 요거를 따로 파일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참조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만 붙이면 되는 거냐? 요 설정 파일을 붙이고 얘를 참조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바꿔놓으면 틀려요. 네, 그렇게 해서 이관이나 서비스 전환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뭐 저번에 나왔는데 어떤 것 때문에 나왔냐면 이 똑같은 일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이 온프레미스에 있던 그런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전환하는 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도 쓴대고 그래서 이제 노후화된 장비들에 있는 DB,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보다 클라우드 모델은 AWS나 애들 이런 거에 가상 서버를 두고 만들고 가상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VPC 많은 정보다 설정해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가 이제 옮겨야 되겠죠. 옮기면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이상만 빠지고 나가요. 이걸 할 때는 그 무진동 수량 충전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서버 내기는 서버를 잔뜩 가져다 놓을 수 있어. 가다가 막 흔들리면 이거 제출 나가요. 그래서 무진동 수량 들려가지고 이전을 실제 쓰고 갔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얘는 필요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클라우드가 더 쉽게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장비를 들고 가서 새로 맞추는 거를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서비스 그대로 다 하고 있죠. 어플리케이션. 그럼 이 똑같은 서비스를 클라우드에 가상 서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소스를 똑같이 그대로 입고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얘를 서비스 웹으로 오픈하냐. 그 상태들을 테스트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얘가 다 확인되고 데이터는 맨날 들어가고 있으니까 데이터는 못했겠지. 그럼 데이터는 이제 안전한 데이터만 계속 이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기화하는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전 장비가 동기화시켜져 있어. 자, 그렇게 해서 미리 다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동기화가 끝나고 나면 걸리면 돼요. 그래서 전환을 해서 이쪽을 찾아보면 안 돼. 그래서 훨씬 쉬워요. 그럼 세상에 가장 어려운 건 물리적으로 서포트 미관이라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 하다 보면 절대 들어가지 마.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하시고 나면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렸던 모든 과정을 했잖아요. 이 사람의 그 엔지니어링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서로 상호되는 모든 서비스가 결함 없이 완벽하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할 때 그동안에 유지보수 안 해갖고 업그레이드 안 되고 패치도 안 되고 또 이거 다 차고 날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관이 아니라 그냥 해도 잔인한 거예요. 근데 또 이때 이거를 하겠다고
웃으시고 모르니까 경험이 있으신가? 근데 돈은 별로 안 줘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관할 때 중요한 이 설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하고 이런 시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는 어떻게 했어요? 설정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이 되는 IP예요. 오늘 하나 하실 거예요. 막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는 순간에 머리가 복잡해. 근데 이 전체 과정이 조금 머릿속에 흘러갈 수 있으면 좀 지금 학습하실 때 엄청난데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가는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기업 성공으로 이해관계자 신뢰관계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L 기업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근데 5년, 10년 동안 같이 가야 되는 사업자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관계가 없으면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웃소싱 사업부를 수련할 때 있습니다. 두 조직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을 하려면 항상 그 상대방을 신중하게 불러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거.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이 엄청 많이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을 때, 이 소싱, 케이퍼블리티 모델에서. 이제 아웃소싱도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어요. 대책을 냈어요. 근데 아웃소싱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오픈이 되면서 메이크웨이 기반으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하던 그런 조직들이 리눅스로 다운 사이지. 그다음에 웹 서버들은 작은 리눅스 서버잖아요. 네, 또는 오커스테이션 이런 거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급격한 트래픽이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버 대수가 막 엄청나게. 그러면 전산실이 이제 가져다 테이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당을 자체 관리하기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2000년 초부터 방법들에게 아웃소싱 시를 확보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웃소싱 사업자를 어떤 사업자를 골라야 되는가라는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 일어났고요. 여러분들 개발자를 어디를 고를까요? 그랬더니 미국 공장에서 카네기 멜론한테 영향을 줬죠. 카네기 멜론한테 질문이 카네기 멜론이 전 세계 글로벌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가 전 세계 탑3 안에 드는 걸 아셨나요? 컴퓨터 사이언스 시험을 국내에서 기업에서 해외로 많이 있던 사람들 석사과정 보내준데 MBA가 아닌 이 컴퓨터 관계자들은 대부분 다 하는 일을 어쨌든 그래서 이 카네기 멜론이 개발 회사를 부르는 기준 해가지고 뭐라고 CMMI 레벨 3 이상 기억나시나요? CMMI 그래서 조직의 개발 성숙도였나요? 그래서 개발 역량에 대한 성숙도 이거를 레벨 3 이상이 돼야 이 국공선 입찰을 선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아웃소싱 사업자를 선정할 때 뭔가 그런 게 필요한데 라고 이제 시장에서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역시 또 이런 분야에서 앞서가는 카네기 멜론에서 또 만납니다. 이 모델이 바로 있었던 페이퍼 ESC. 서비스 제공자를 평가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개선하고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IT 소싱, 비즈니스 프로세스, 원천 사는 사실 소싱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겠어요. 원천 사는 소싱. 그죠? 지금 옷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면 샀어요? 집에서 옛날에 간에서 먹어 만들었어요. 그냥 사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간에서 먹으로 만들고 있으면 매일같이 집에 가면 이거 돌리고 있어야지. 이거 짜고 있어야지. 그죠? 그럼 딴 일을 못할 거잖아요. 원천 사업에서 소싱입니다. 사회 자체는 서로 그렇게 협업관계,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세계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IT가 하나 이제 생겼다고. 일소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판단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모델 하나 만들어 주죠. 자, 해야 될, 능력을 발휘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업무들은 구글을 해보니까 초기, 중기, 그 다음에 종료, 예를 들면 이렇게 수명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명기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일들을 하는 수준이 능력 수준, 역량이 어느 수준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매트릭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안에다가 요 해당되는 프로세스들만 매트릭이면 요 내용만 써주면 모델이 완성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나의 멜론이 또 이걸 만들어. 이런 거 정말, CNNI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도, 그래서 여기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소시 수명주기, 저희가 보면은 그 ISO 1207에서도 보면은 주 수명주기, 기본 수명주기, 지원 수명주기, 그다음에 관리도 서비스, 수명주기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기본 수명주기도 주 수명주기에 수반해가 있고 있습니다. 소시 수명주기. 근데 이쪽은 지원이라고 뭐 어떤 관리라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아포튜니티 기회 분석, 접근, 대회, 업체 평가, 그다음에 소싱 계약, 서비스 이전, 그다음에 서비스 관리, 5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소싱 공유,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전략 관리, 거버넌스 관리, 관계 관리, 가치 관리, 변화 관리, 사람 관리, 지식 관리, 기술 관리, 기업 관리 등등.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을 해야 돼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그리고 제가 레벨 4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어요.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내부에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나 등급이 있어서 정확하게 됩니다. 원래는 만들지 않고 그냥 하면 문서 기반으로 프로세스 기반으로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인증받기 위해서 순식간에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실체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의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 IT에 관련된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중에 가장 광범위한 게 퍼밋이 있고, 근데 퍼밋 다음으로 광범위한 게 여기 보시면 설계 이전 구축 뭐예요? 프로젝트, 서비스 제공 이건 뭐예요? SM. 그렇죠? 근데 이것만 우리는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고 있어요. 지식권, 인력권, 뭐 이런 게 일반 그 경영에서 필요한 프로세스 이게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참조로 받으시면 되고 이제 능력 수준은 레벨 1은 아무것도 없다. 레벨 2, 3, 4 이렇게 있고요. 레벨 2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어 일반적인 이거예요. 고객 요구사항이 성공되는지 레벨 3 한 가지 올라가면 조직성과 관련 시스템이냐 여기서 규모의 경제 이게 부담을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SFX를 학원들을 운영하고 있는 IT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뭘 운영할 수 있냐면 공통 기능으로 최적 가치 같은 거, 그런 기술, 신기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실제로 고객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화된 팀을 운영할 수 있어요. 고객이 한 군데 가서 그리고 한 군데 고객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운영하면 고객이 원가가 걱정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100개 업체가 이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 조직이 100개 업체를 맡겨 그럼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개 업체를 위해서 오늘 엄청난 원가가 있었는데 100개 업체한테 서비스를 했으면 그러면 동일한 규모의 팀이면 100개를 더 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늘상 일어나는 서비스 지향,
또는 장애, 이런 문제들을 다른 데서 일어나는 해결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쪽 업체에 하는 소리가, 그러면 가서 해결하기 쉬우지. 이런 사례가 자꾸 쌓이면 이 최종 팀들이 문제 발생하는 데서 많이 해결하는 게 은근히 쉬워지죠. 그냥 경험 베이스가 많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인정하는. 그런데 고객은 그동안에 SM팀들이 이거를 악기 보고받을 수가 없으니까 SM팀들이 매년 맨날 오고만 되는 일이죠. 그러면 SM팀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일단 트래픽이 들어오고 있더라. 거기 트래픽이 몇 개인지 앞에서 일단에서 트래픽 흘려버리는데 단순히 객수를 풀자. 그럼 사용자는 뭐예요? 투게라고 했어. 오전에 접속 됐는데 오후에 기다리라고 했어. 그러면 안 밀리지. 사용자만 밀리지. 또 용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가 또는 디스크의 스페이스도 그러면 디지털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메모리의 이익이었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는 게 힘든 거야. 그거를 찾아내려면 수를 잔뜩 써갖고 전부 모니터를 넣어야 돼. 그리고 나서 엔드-투-엔드로 출력 걸어놓고 메모리 링 나는 것들을 캡처하는 APM이 이제 주로 그런 게 갖고 있죠. 그러면 APM에서 해당 이 메모리 많이 잡고 있는 프로세스를 탑플렉스로 트리를 띄워볼 수 있는 이 녀석이 그 소스 코드와 거기에 들어있는 SQL 문장, GB가 된 녀석이 어떻게 갔다 오는지, GB에서 소요 처리 시간은 아니고 GB 갔다 인데 처리 시간이 뭐 등급을 쫙 알려줘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소요성을 다 깔아야 돼. 근데 SM하면서 그런 돈 투자라고 고객이 많이 있어. 그래서 고객이 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을 못하고 밤마다 몰래 있어다고 있었지. 그런데 이런 툴들을 운영하면 이 툴이 가가지고 툴도 뭐 하나 사가지고 공유하면 되잖아요. 여기 가서도 쓰고 저기 가서 쓰고. 그러면 한국 고객을 위해서 툴가 엄청 비싼데 이 툴 하나 사가지고 여러 100개 고객 쓰면 툴 가격이 싸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최적화를 해주고 용량이나 성능 개선들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꼭 서비스 선행률을 괜찮나? 서비스 기능의 핵심이 어깨 성능을 사용한다. 세계적인 핵심이 어깨와 기능을 최적화를 그러니까 이제 100개 업체가 막 이렇게 자체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유통 물류 막 이런 거 하는 업체가 한 20개 돼요. 그다음에 뭐그 제조 전자속 제조 업체가 뭐 한 40개 돼요. 뭐 화학도 장비 쪽 업체가 뭐 한 30개 돼요. 자, 그럼 비슷한 업종에 있는 얘들은 업무 프로세스가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업체 거를 누구가 있겠죠? 그러면 못하고 있는 업체인 거를 이제 기르고 얘는 이래서 사업이 잘 안 되는구나. 얘는 애플리케이션 진짜 기가 막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 가져다 보시면은 여기 까맣겠지. 그렇게 제목 하면 안 되고 여기 가가지고 컨설팅 한번 다루고 이렇게 하고 잘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런 업체들은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쓰고 있어요. 업무를 바꾸고 근데 그게 좀 그건 꼴찌하는 업체가 갑자기 컨설팅 한번 바꾸고 그래서 업무 이 프로젝트 크게 한게 아니라 그냥 옛날에 일곱 프로세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 묶이는데 이렇게 딱 하고 나서 갑자기 며칠이 막 보이기 시작.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선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객사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한번 시키면 그 환단 시키지만 가치를 향할 수 있는 일도 SM이 할 수 있다. 부실하면서. 어때요? 가치죠.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우리 회사도 아웃소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나는 그런 세계적인 권한이 없다. 하고 싶지만 내 일이 아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력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비용들을 갖고 있어요. 식량이 집중할 수 있는 근데 내가 해본 일을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일이라 떨어지는 타이거든요.
내가 성공은 또 이거면 안 하고. 근데 하이 그룹이니까 이거면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성공은 잘하는 애들하고 누구야? 근데 잘하는 애들하고 누구 가르칠까요? 경쟁사인데 내가 왜 그랬겠어? 그러면 잘하는 애를 잘 알고 있는 애를 찾아야 돼. 맞죠? 그 잘하는 애가 누구일까? 요즘은 IT가 업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업무 다 했잖아요. 근데 운영하면서 실제 스트레스 좀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다 알잖아요. 심지어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신입사원의 업무 프로그램, 업무들이나 프로그램, 이 사용자들이 무엇이어요? IT. IT 따르면, 내가 신입사원한테 가는 이런 걸 되게, 심지어는 오직 PD를 제외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때문에 또 업무가 하기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그 정도 우정도가 달라요. 그죠? 업무 프로그램에서 세상의 프로그램은 분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 1% 분기를 하든 7% 분기를 하든 분기를 하는 로직은 되게 복잡해요. 그 안에 기준값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머릿속에 잘 잡지 않고 이걸 그릴 수 있는 현업의 담당자로 설치해야 돼요. 잘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현업 담당자들이 잘 몰라요. 그냥 쓰는 중이고 기준 바뀌었다. 바꿔서 넣어줘. SMS 이렇게 하고 잊어버려. 그죠? 이렇게 의존적으로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 경쟁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또 아이템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는 것들이 또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에티켓을 가지고 있는 재밌적인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혹시 여기 또 오기 전에 알고 계셨던 뭐 있나요? 아무튼 한시에 관심사로 네, 고전 시간 수고하셨습니다.